시간도 많이 지연이 됐고 마지막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민선 8기 여주시정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며 특히 세대 간 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년 및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정말 여주시가 변화하고 있는 긍정적인 성과를 좀 담아봤습니다. 설명서는 길으나 요약해서 하고 사례 등도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여주시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약 이행률도 81.6%로 달성하였고 공공기관 청렴도도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3년간 총 74건의 대회 수상을 기록하고 9억 3천만 원의 보상금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원년회를 선포하고 도자기 축제기간 116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대학님표 여주쌀이 18년간 1위를 지켜온 브랜드를 제치고 농산물 브랜드 파워 1위에 등극하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노인 복지 분야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43억 원을 편성하여 3,670명의 어르신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억 30억 원의 예산으로 냉난방비, 양곡, 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무상 서비스 시내버스 정책을 시행하고 117홀 규모의 대규모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노인 세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 높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 복지 분야의 눈부신 성과와는 달리 청년 및 청소년 복지, 교육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집중도와 예산 투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청년 인구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여주시의회가 개최하고 본의원이 자장을 맡아서 진행했던 의정포럼 청년의 주소에서도 청년층의 40% 이상이 일자리 부족과 주거 문제로 인해 여주를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여주시 청년 도전 프로젝트는 총 3팀을 선정하여 팀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고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되고 학교 복합 시설이 최근 착공되었으나 이는 시설 인프라 구축에 그칠 뿐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와 정책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청년과 청소년 정책에 적극 투자하여 성과를 거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청소년 정책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대통령 표창 등 총 16점의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모든 우수 사례를 낭독하고자 하겠으나 자료로 대신하겠고요. 우리 강동구, 서울의 이제 강동구 지역이나 강동구 지역에 우리 청소년들 유휴공간을 기부 체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지원한 것과 경남 함안군에 20억을 들여서 청소년 꿈 활력 충정소를 만들었던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프로그램, 광주시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 시스템 등을 강화하고 충남 천양구는 꿈키움 이용권 바우처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였고 전남 완도구는 건강한도 폐플라스틱 없애기 활동을 청년들에게 제안하여 청년들이 주도하는 봉사 활동들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성남시 청소년 재단 역시도 느린 학습자를 찾아가는 심리치료 사업으로 또 그 우수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들은 청년과 청소년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예산과 인프라를 투입했을 때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여주시도 각 부서의 청소년 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민선 8기
3년 6개월 동안 여주시는 노인복지 분야의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펴오셨습니다. 그러나 청년과 청소년 분야는 상대적으로 정책적 집중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청년 인구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년층의 40% 이상이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여주를 떠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시장님께서 다시 3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주시 청년 및 청소년 복지교육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펼칠 수 있는지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8기는 분명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놓쳤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민선 8기 임기 동안 시장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성과와 잘한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아쉬웠던 점과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주시 청년 및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청년 및 청소년 정책에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원님의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그간의 정책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더 발전된 정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년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정책은 일자리 및 창업 관련 지원 분야와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출산 보육 지원 분야 등 14개 부서에서 5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동안에는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결혼 장려금 지원, 청년 도전 프로젝트, 청년의 날 기념행사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정책에 대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취약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주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경우 2026년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추진하는 등 주거 및 생활 지원을 확대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며, 단순 재정 지원뿐 아니라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에서는 스마트팜, 바이오 등 청년들의 선호 산업군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취업과 창업 관련한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과 같이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충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주시는 정책 홍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여주시 청년활동지원센터 활동 및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정책 대상자인 청년을 단순한 의견 제공자가 아닌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청년 도전 프로젝트는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추후 예산 증액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청년이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청년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민선 8기 동안 청소년 성장 기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감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 투자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300억,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70억 원 등 총 37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완비하였습니다. 시설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여주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활동을 넓혀왔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진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에 최우수상을 비롯한 10개 부분에 입상하였고, 국제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주시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도 힘써 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합격률이 95%에 달하고 만점자까지 배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격증 취득, 대학 진학, 직업교육, 진로 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당당하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주시 청소년 수련관이 거점이 되어 오학동에 위치한 여주 청소년 문화의 집과 가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간 격차 없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주시는 청소년과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들려주는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전하는 의견 하나하나가 곧 여주시 정책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 행복해야 여주시 미래가 밝아진다는 의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여주시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시는 청소년의 성장과 도전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교육 협력지구, 학교 급식 지원, 통학버스 지원, 학교 환경 개선 사업 등 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교육 경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의견과 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성과 및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선 8기 3년 6개월은 정말 시민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정 각 분야별로 성과를 간략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 분야입니다. 민선 8기는 시민과의 약속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행정을 펼쳐왔습니다. 10대 비전 84개 공약 사업의 9월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81.6%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약 사업 추진 현황은 분기별로 갱신하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여주시는 시민들의 뜻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모든 일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분야입니다. 민선 8기 여주시 행정은 낮은 청렴도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했습니다. 공직자 전체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년 연속 종합 청렴도 1등급,
3년 연속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되는 한편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440억 원 확보와 같은 대형 공모 사업까지도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선 8기 여주시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행정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활성화 센터 개소에 얼마 지나지 않아 대왕님표 여주쌀이 농산물 브랜드 부분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는 여주쌀 산업특구가 우수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기관에서 여주쌀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주쌀이 올해 4년 만에 8월 조기 완판을 기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과가 농민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주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분야입니다. 민선 8기 여주시는 남한강 출렁다리 개통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도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올해를 여주관광 원년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여주 도자기 축제와 여주 오곡나루 축제는 축제 기간 동안에만 작년보다 67만여 명이 증가한 157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출렁다리 누적 방문 계획은 180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한 성과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회복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아울렛 골프장 이용객을 지역상권으로 유입하기 위한 상생바우처는 12억 4천여만으로 규모를 늘렸습니다. 캠핑장, 파크골프장, 물놀이장 등 여주 공공시설 이용객을 지역상권으로 돌리기 위한 관광상품권도 4억 6천여만 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원도심 등 지역에서 소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 총 117호를 조성한 파크골프장은 올해 22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대신 파크골프장이 본격 개장하면 내년에는 이용객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시민공원 물놀이장은 여름 한철에만 작년보다 5,500명이 늘어난 2만 1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파크골프장, 물놀이장 모두 이용료를 관광상품권으로 환급하여 지역 소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여주 공공체육시설은 시민에게 편안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광객을 통해서는 지역 소비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상생 협약은 총 11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완료되어 여주 발전의 마중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투자 금액 2조 3천억 원, 고용인원 8,500여 명의 투자 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면밀히 살피고 챙겨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야입니다. 지난 6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 최초로 강남 지역의 대규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이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총 27만 평방미터, 축구장 38개 규모로 조성되는 강남 산업단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반도체 소부정 관련 업종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르면 2027년 조성이 완료될 산단 클러스터는 여주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이 출발점이 되고 인구, 소비 증가에도 긍정적인 요인을 줘 지역 경제 전반이 선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교통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부르면 달려오는 똑버스를 도입하여 동지역에 이어 세종대왕면, 북내면, 강천면, 가남읍 지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주 어디에 살더라도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 원도심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경기실크 창동 도시재생 사업, 제3차 지역균형 발전 성과사업 등 총 4건 407억 원 규모의 원도심 집중투사 도시재생 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수년이 걸리기에 당장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올해 내로 제1시장 사업의 방향성을 확고히 결정하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국제기구인 WHO에서 2022년 10월 여주시를 어르신 친화도시로 인증한 데 이어 올해 5월에는 재인증을 승인받았습니다. 여주시가 세계적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여주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8.1%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어르신 친화 도시는 살기 좋은 도시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 분야입니다. 민선 8기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개관한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여주 역세권의 청소년 수련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여주 청소년의 미래를 키워나가는 꿈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입니다. 민선 8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학교 교육 지원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급식비 지원, 명문학교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환경 개선 등 총 94억 원을 지원하여 올해 여주시의 학생 1인당 지원액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5위에 달합니다.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 결과 올해는 작년에 비해 서울 소재 대학 합격자가 37% 증가하였습니다. 여주시는 도농 복합도시지만 교육으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장애인 자립 지원을 확대하고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가족 정책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창업, 주거, 취업을 연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치는 한편 의료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마주보고 이동 진료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 유공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경로당 환경 개선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CCTV 확충을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는 성과도 많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민선 8기 1호 결제로 시작된 신청사는 3년 6개월 동안 부지 공로나 각종 행정 절차, 기본 설계까지 어느 것 하나 시장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민주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신청사 추진에 대해 근본부터 부정하는 세력이 있어 참으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위해 공론화할 때 목소리를 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반대를 한다는 것은 발목 잡기에 불과하며 시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입니다. 이제 내년 3월이면 착공하고 2028년 준공 목표를 향해 나아갈 신청사는 단순한 청사 건물이 아닌 높아진 시민 의식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운 점은 가용할 재원이 날로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가 계속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와 경기도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줄이거나 시비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비만으로 충당해야 할 공공시설은 대부분 무상이나 소액의 이용료만을 부과하고 있어 올해만 해도 유지 비용에 273억 원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료를 차등하여 현실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시민들을 위해 할 사업은 많은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2025년 시정정책 여론조사에서 시민들께서는 시정 전반 만족도 85.4%, 향후 발전 기대감 95.3%라는 성적표를 주셨습니다. 민선 8기 시정이 시민들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큰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선 8기 여주시는 마지막까지 시민만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보충 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네. 네, 질의하시죠.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민선 8기 들어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인프라가 증가된 것도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계시는데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더욱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청년 정책위원회나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보장하고 그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는 청년정책위원회, 청년활동협의체 등 기본 거버넌스의 토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참여 기반을 일회성 제한이 아닌 구조화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례,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들과 연계한 여주 청년 포럼 개최 또는 여주 청년 원탁 토론회 등을 정례화하여 청년들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년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포럼 또는 토론회를 운영하여 현안 논의, 의제 도출, 정책 환류의 선순환을 구축한다면 생활 현안 중심의 정책 수렴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련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시정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여주시는 이미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꾸준히 만들고 있으며 이를 더 체계화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 2년 연속으로 경기도 청소년 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에 수상하며 활동의 전문성과 시정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시의 청소년 참여 구조가 이미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난 6월 여주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안된 청소년 시설 개선, 야간 통행로 가로등 설치와 똑버스 운영 확대 의견 등 청소년들의 제안이 우리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된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 참여의 기회를 넓히고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앞으로도 참여의 기회가 대폭 증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답변에 취약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전국의 학교 밖 아이들이 통계치를 보니까 23만 1,823명이었습니다. 21년도 코로나를 영향으로 보는데 가족들이 좀 모여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14만 5,818명으로 대폭 감소한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시 또 전국의 학교 밖 아이들이 17만 4천 명으로 증가되고 있고 여주시도 유형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 가정만의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주실 수 있는지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네네. 우리 취약 청소년들 아니죠 위급한 청소년들 또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데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상숙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더 잘해라 이런 말씀으로 알겠고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조사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좀 더 필요한 건지 상세히 조사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관리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여주시에도 청소년 도박과 딥페이크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게 교육기관뿐만이 아니라 여주시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의 부모가 되어서 같이 머리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니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우리 그 30, 40대 가임 부부 우리 청년들한테 아주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산부인과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주를 떠나려고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청년 일자리 부족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 산부인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혹시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신지요? 우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제 기업 유치를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아실 겁니다. 네네. 산부인과는 아마 전임 시장도 그렇고 뭐 산부인과 유치를 위해서 많이 알아보고 노력해 보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산부인과를 공공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민간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는 어쨌든 뭐 운영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뭐 어쨌든 운영비라든가 뭐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고려병원에 산부인과를 유치를 해서 우리 여주시비로 지원해서 일부 조금 하다가 그래도 그것도 부족해서 못하고 못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산부인과만 여주 와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한정된 우리 출산율 이걸 가지고 산부인과를 운영을 해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는 거는 민간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세종병원 부원장님하고도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도저히 거기 산부인과 의사와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의료기 같은 걸 구입해서 운영했을 때 가령 운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이라도 산부인과 유치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얻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릴 테니까. 근데 거기다가 우리 일반 세금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도 뭐 1, 2년 동안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거 몇 억씩 계속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막 해서 여주도 그냥 딴 도시처럼 1년에 한 2,000명, 3,000명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면 오지 말래도 올 겁니다. 오지 말래도. 우리 하여간 오지 말래도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네. 청년 유입이 되면 당연히 청년 유출도 우리 산부인과도 생길 것이고 청년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 꾸준히 놓지 말고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주에 이제 일반 산부인과는 두 개소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분만 산부인과가 아니라 이제 산모들 이제 임신하면은 뭐 가서 좀 치료받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그런 건 두 개소가 현재 있는데 네네. 운영도 이제 뭐 잘 안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상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분만 산부인과를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로 들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 가용할 재원이 날로 부족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이제 그 시민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런 재정 소비를 하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걱정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축제들도 이 어떤 결과물과 데이터를 만드는 그런 좀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행사성 소비는 조금 지양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이게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네, 똑같을 겁니다. 우리 여 의원님 중에서 마을 축제 활성화하자, 마을마다 축제하자 이렇게 조례 만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글쎄 그런 게 뭐 축제하면 좋죠. 이렇게 스스로 자생력 있게 막끔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 마을이 발전되고 꾸준히 이런 데 좋죠. 전부 다 시장 얼굴 보고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매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정말 꼭 필요한 그리고 정말 발전 전망에 있는 숙제를 선택,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축제 예산 조금씩 다 올린 거 의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의 예산을 계속 안 올려줬더니 물가가 얼마고 1인당 식다가 얼마고 뭐 얼마고 그냥 보는 데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축제 예산을 조금씩 올려드렸는데 정말 이 여주시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숙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올바르게 여주를 위한 축제인가 한번 검토를 해서 해볼 필요는 있다. 우리 의원님들 이제 민선국기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 문제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충우 시장님께서 여주 시민들께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예.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는 아까 이제 설명한 걸로 말씀드리고,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제일 걱정은 정말 우리 이제 특히 간부 공무원들한테 자주 얘기했는데 청렴도 꼴찌. 야, 이거 창피한 거 아니냐? 이거는 어떻게든 탈피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일천의 공직자들도 이때 반성 많이 했을 겁니다. 반성하면서 노력했더니 저는 한 2등급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1등급을 했고 또다시 또 1등급을 해서 2년 연속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2등급을 받았지만 2등급 중에서 자치단체의 최고 등수를 받았고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평가해서 그렇지만은 열심히 일하는 여주시의 모습을 시민들이 봐왔고 또 그것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은 분명히 여주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여주시가 될 거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2만 여주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정은 시장이나 공무원들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참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얘기해주고 잘못하는 거 있으면 이거 잘못하니까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건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올바르게 시정이 나가는 것. 이게 뭐 의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렇게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 그 노력을 우리 2025년에 우리 여주 시민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우리 여주가 앞으로 내년 후년 민선 9기, 10기 쭉쭉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상숙 의원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주셔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민선 8기에서 한 일 중에 자랑할 일도 있지만 또 잘못한 일도 많습니다. 잘못한 일을
가지고선 뭐 변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인정하고 이거를 개선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올바른 지적을 해주시는 거, 시민들이 올바른 지적을 해주시는 거는 적극 따라서 개선을 하겠고, 또 더 나은 여주를 위한 그런 비전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민들에 제시하고, 이렇게 우리 여주 시민 모두 함께 갑시다 하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충우 시장님의 열정은 우리 여주 시민들도 알고 아마 공직자분들도 간혹 시장님의 열정이 넘치셔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공직자 여러분들께 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뭐냐면 시장님도 시민과의 대화가 가시면 항상 안 된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처럼 우리 공직자분들도 민원인이 오시면 안 되는 것을 조항을 내세우는 것보다 알아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되는 방안을 이렇게 논의해 주시는 그런 친절도도 굉장히 높아진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정말 같이 한다면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여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피곤하셔서 대답이 적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여주시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죠. 3년 전에 25%였는데 어르신 인구가 28.1%로 늘었습니다. 우리 청년 인구 20% 미만이라는 것은 이 인구 구조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과 청소년에게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후 여주의 미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인 복지도 강화해야 됩니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투자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여주시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년이 꿈을 키우는 모든 세대가 행복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분들의 명확한 비전과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4대 여주시의 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